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의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방문을 했어요. 오늘 네. 정상회의가 오늘 열리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이고요. 정상회담은 오늘이고 내일은 그 호류지 본면사라든가 그쪽으로 구경하러 간다. 문화 교류를 한다는 걸로 예, 맞습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장소가 나라현입니다. 맞습니다. 이 배경은 뭐 어떤? 예, 먼저 그 에이펙 회담이 견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다음은 그 일본에 도쿄가 아니라 지방에 가서 셔틀 외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카이치 쪽에서 그러면 제 고향으로 오시면 어떠냐라고 해서 나라가 결정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에서도 그 도쿄에서 만나지 않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정상을? 예,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가끔 있기는 합니다. 또 노다 요시히코라는 좀 이것은 2012년쯤 되는데요. 예. 11년 말인가? 그 교토에서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네. 만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먼저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국 쪽에서 한일 간을 이간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반대로 중국하고 한국 사이를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일본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특히 보수적인 언론은 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좀 강경 보수라고 알려져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래도 또 뭐 한국 화장품을 애용한다라고 네. 하면서 좀 이렇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카이치 총리와 또 그 내각의 성향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극우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예의도 바르고 그럼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고 한국의 김도 맛있으니까 잘 먹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잘 보고 있다. 이런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나 전략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제스처 말고 그 속내를 파악할 필요가 예. 있다는 말씀이죠. 속내뿐만이 아니라 이미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일본 쪽에서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도가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일본에 가기 전날, 그러니까 어저께죠. 다카이치가 아베 위령비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베 신조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신격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쪽에 있다라고 조금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다카이치가 아베 신조의 후계자다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행동은 거의 아베 혹은 아베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베가 어떤 것을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더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더 강경파로서는 아베 이상이 될 가능성. 물론 그때는 내각이나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다수당이 돼야죠. 지금은 소수이지만 그래서 1월 23일에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지금 강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이렇게 썼답니다. 아베가 일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썼다는데 일본 극우가 말하는 일본의 명예는 주로 이게 남북한 및 중국과의 역사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닌가요? 예, 역사 문제 그리고
사실상 뭐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뭐 식민지화를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거기에 고통을 줬다라든가 수탈을 했다라든가 그건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를 근대화시켜 주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침략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백인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은 나쁜 거 하지 않았다. 그러한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이게 극우의 입장이고 특히 역사 문제에서는 현재까지 중국하고 한국이 엄청나게 일본을 역사 문제로 공격해 왔는데 그러한 중국하고 한국에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러한 일본을 만드는 것이 일본의 극우의 목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일본 자위대를 다시 일본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나 한국에 절대 치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극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식민사관에 관해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예.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이르게 그냥 국회의원이었을 때 발언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발언은 달라지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연하게 네. 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에 대만 유사시 발언 같은 것이 개입하겠다. 나와버리는 거죠. 그때는 대만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애매하게 답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범 답안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극우적인 어떤 자신의 변소의 생각을 그대로 말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일본에 지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 만들어진 아래에서 다 만들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닌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일제 강점기 때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는 오히려 한국 쪽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골이 조금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DNA 감정이라든가 또 계속 유골을 찾는 작업이라든가 이것은 좀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한국 쪽에 선물로 주는 거죠. 사실 현재까지 그거 완전히 은폐해 왔거든요. 예. 사실상 그러니까 82년 만에 이게 다시 재개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 그냥 선물로 주면서 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중국에 대한 지금 중국 쪽에서 일본의 사실상의 히토류를 수치를 금지했지 않습니까? 민감한 지금 예. 중일 간의 갈등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한 부분을 한국하고 오히려 협력해서 어떻게 돌파하느냐라는 부분에 사실 중심적인 의제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피공개 회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바로 그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을 일본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선물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모테나시 외교라고 네. 말하고 있고요. 그게 뭡니까? 오모테나시는 일본 말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에 골프도 함께 하고 스모도 함께 관람하고 모든 거 좋아하는 거 다 해줬습니다. 그냥 오모테나시 외교. 네. 예, 그러니까 기분을 아주 좋게 기분을
좋게 상대의 기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그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외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네. 중일 간에서 실리를 얻어야 될 필요 어느 한쪽에도 또 너무 편중할 수는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이번에 한일 회담에서 어떤 이 포지셔닝, 어떤 입장을 취해서 실리를 얻어야 이재명 할까요?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어느 쪽에 뭔가 그 어느 쪽에 편을 든다. 이거는 오히려 대립을 또 격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중간의 위치, 이거 등거리 외교인데요. 같은 거리를 지키면서 한국의 극익에 맞는 것을 취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상대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중국은 저번에도 그랬듯이 뭐 과거 역사에서는 그 한일 운동으로 중국하고 한국은 함께 싸웠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국은 중국 편이다 이런 식으로 또 끌어들이려고 했고 이번에 일본은 또 반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후 질서에서는 그 한미일 건조가 기본이다.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국하고 일본은 함께 가야 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유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를 하는 우리 그 이재명 정부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어느 쪽의 편에 선다라는 그러한 전제를 두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있으면 양쪽에서 다 또 니네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네. 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의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판단해 나가는 개별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양쪽으로 일단 설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라고 개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러니까 한국의 군대적인 경제적인 발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 한국 사람의 전서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니까 혹은 중국이 말하니까 그냥 오케이 하는 그런 외교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네. 예, 국민으로 보면서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카이시 내각 지금 다카이시 총리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네.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먼저 경제 정책으로 아베 신조의 그러한 그 재정 동원 정책을 다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20조 엔 정도의 그 예산을 풀었습니다. 예. 이거는 그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또 계속 그 엔화를 그 엔화 가치가 뭐 떨어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사실상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 주가가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엄청나게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네. 그것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그 지금까지 정권보다는 훨씬 낫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다카이치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현재까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애매한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젊은 층에 그러니까 18세부터 29세 정도까지의 지지율이 90%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막 강경 외교가 오히려 여성이 하기 때문에 또 싱글벙글 웃으면서 또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해야 된다라는 이게 또 자존심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또 중국이 너무 일본을 데리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그 무릎 밑에서 일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포토레지스트를 사실상
수출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세계 셰어 70%. 그리고 EUV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은요 대단히 첨단 기술이에요. 이거는 일본의 100%입니다. 네. 이거 사실상 현재 중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12월 중간부터. 근데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중국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일본인들의 반발이 심해서 오히려 다카이치를 응원해야 되겠다라는 지지율이 높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중의원 해산 후에 다시 총선을 통해서 다카이치 정권이 좀 힘을 얻게 되면은 네. 한일 중일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한일 중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네네네. 아무래도 그 일본이 더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그 여러 가지를 지금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해지는 거죠. 예. 거기에 한국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갈등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인 충분히 거죠. 그 히토류 부분도요. 지금 그 일본은 미나미토리 섬이라는 그 일본의 섬이 있어요. 태평양에. 네. 거기에 주변에 히토리가 많습니다. 이곳을 채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굴복하지 않고 이게 극우의 특징입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혹시 패배할 때는 그냥 할복해 버린다. 이거거든요. 이게 무섭다. 극우이고. 예. 네.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원폭을 맞아야만이 그때도 이러한 히로히토가 이게 그냥 항복하자. 그러니까 그때 신이었던 이러한의 말로 항복한 것뿐이고요. 아니면 끝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걱정한 것은 그때 1억도 아마 없었을 건데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싸울 거 아닌가. 예, 일본이. 그게 알겠습니다. 걱정한 거죠. 네. 이게 극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